옛날 옛적 높은 산과 너른 들판에 둘러싸인 조용한 둘의 마을이 있었지요. 그 마을 어기 뒷산 자락 아래 허름한 흙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 서돌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비가 새고 겨울이면 바람이 훅훅 들이치는 집이었지만 서돌이는 늘 웃으며 말했지요. 지붕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때요? 별이 더 잘 보이잖아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종이꽃이나 만든다니 참 이상한 사내지 뭐야. 이런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지요. 사실 서돌이는 어릴 적 큰 화재로 가족을 모두 잃은 사연 많은 사내였습니다. 아버지는 물동이를 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을 안고 문을 나서다 끝내 불길에 삼켜졌지요. 그날의 연기 냄새, 불빛과 울음소리는 지금도 꿈결처럼 서돌이의 잠자리를 뒤흔들곤 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마루 끝에 앉아 꽃을 수놓고 계셨습니다. 서돌이가 어머니, 왜 그렇게 꽃만 수놓으세요? 하고 물으면 어머니는 꽃은 말이 없단다. 말없이 마음을 다 안아주지 라며 웃어주시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서돌이는 말수가 적고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려진 종이봉투를 접어보다 우연히 종이꽃을 하나 만들게 되었지요. 처음엔 어설펐지만 그 안엔 어릴 적 어머니가 보여주시던 매화꽃 모양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그날 이후 서돌이는 날마다 종이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바라기, 나팔꽃, 목련, 연꽃까지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꽃이 피어났지요. 그 종이꽃은 하나둘 마을 어기며 산길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아이들만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와, 진짜 꽃 같아요. 바람 불면 춤도 춰요. 그러던 어느 날 서돌이는 병든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떨고 있는 고양이를 데려와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곁에 작은 종이꽃을 하나 놓아주었지요. 며칠 후 고양이는 눈을 반짝이며 서돌이의 품에서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이후로 그 고양이는 서돌이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고 마을 아이들은 그 고양이에게 꽃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서돌이의 집은 점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꽃접기를 배우기도 하고 저마다 만든 꽃을 들고 서돌이 앞에 와 자랑했지요. 이건 우리 어머니 닮은 꽃이에요. 나는 웃는 얼굴이 떠올라서 해바라기 만들었어요. 서돌이는 그 꽃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종이꽃은 마을 곳곳에 걸렸고 길을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였지요. 요즘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께 저 꽃들 때문인가 봐. 늙은 어르신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마을에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눈은 펑펑 내리고 밭은 얼어붙고 곡식 창고는 텅 비었지요. 사람들 얼굴에는 점점 근심이 늘었고 마을엔 말소리마저 끊겼습니다. 그 무렵 원님이 심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밥도 못 먹고 기침이 끊이질 않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드러누웠다 하였습니다. 며칠 뒤 원님의 하인이 마을로 나와 외쳤지요. 원님께서 꿈을 꾸셨소. 꿈에 하얀 연꽃을 품으니 병이 싹 나았다 하셨소. 그 꽃을 찾아오는 자에게 금 100냥과 기와집 한 채를 내리신다 하셨소.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연못으로 흩어졌지만 눈 덮인 겨울에 연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꽃은커녕 마른 풀 한 폭이 찾기 힘들었지요. 그러던 사흘 뒤 마을 어귀에서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서돌이 아저씨가 하얀 연꽃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서돌이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정말이지 하얀 종이로 만든 연꽃이 그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요. 꽃잎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곱디고 와서
보는 이의 마음을 저절로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이상한 힘이 있었답니다. 에이, 진짜 꽃도 아닌데 무슨 소용이람. 누군가가 투덜거릴 즈음 마을에 늙은 노파가 나섰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무어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이 꽃에는 마음이 담겼잖소.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종이 연꽃을 들고 원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원님은 꽃을 보자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꽃 바로 그 꿈속의 꽃이로구나. 그날 밤 원님은 오랜만에 곤히 잠이 들었고 며칠 만에 기침도 먹고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놀랐지요. 마침내 일어난 원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소돌이란 사내 덕에 내가 다시 살아났소. 그의 마음이 이 꽃을 피워낸 것이외다. 그리고는 명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음력 3월이면 종이꽃 축제를 열도록 하라. 마음 담아 꽃을 만든 이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그날 이후 둘의 마을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서돌이의 집으로 종이꽃을 배우러 모여들었고 마을 어귀에는 계절마다 색색의 꽃이 피었습니다. 서돌이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꽃은 사람 마음을 닮았단다. 연약해 보여도 정성을 들이면 누구보다 단단해지지. 축제날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며칠 전부터 모여 함께 꽃을 접었습니다. 누가 가장 정성 들여 접었는지, 누가 가장 기발한 꽃을 만들었는지 서로 보여주며 깔깔 웃었지요. 마을 어른들도 나서서 꽃등을 걸고 다과를 준비하며 함께 손을 거들었습니다. 연못가에는 커다란 연꽃등이 띄워졌고 해질 무렵엔 모두가 모여 등불을 띄우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모으고 말했지요. 서돌이 아저씨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마다 축제가 끝나면 서돌이는 산 중턱에 올라가 혼자 연꽃을 하나 접었습니다. 그건 언제나 어머니를 떠올리며 만들던 꽃과 똑같은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바위 위에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움도 슬픔도 다 꽃이 되었구나.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서돌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울며 손을 흔들었고 어른들도 아쉬운 마음에 길게 배웅했지요. 어디 가세요, 아저씨? 한 아이가 묻자 서돌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마을에도 꽃이 필요하거든. 거기서도 아이들과 함께 꽃을 피우고 싶단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가벼웠고 지팡이엔 하얀 종이꽃 한 송이가 곱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아이들은 서돌이에게 편지를 써서 종이에 접어 날렸고 어떤 날은 멀리 날아간 종이 편지가 산 너머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서돌이 아저씨가 떠난 뒤에도 아이들은 종이꽃을 접으며 그를 기억했습니다. 한 아이는 훗날 선생님이 되어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요. 종이꽃은 그냥 꽃이 아니란다. 마음이 담긴 꽃이야. 그리고 그 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단다. 지금도 누군가 외롭거나 지친 마음으로 길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바람결에 종이꽃 하나가 살며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쩌면 서돌이가 남기고 간 마음의 씨앗일지도 모르지요.